네, 이번에는 점자 촉각 날씨놀이 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그림이 인쇄되어 있는 입체 원단 4장이 있고요. 표지 원단, 그리고 날씨에서 해가 쨍쨍 원단, 그리고 눈이 옵니다 원단, 비가 옵니다 원단, 이렇게 4개의 원단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색깔 원단으로 이렇게 모양 원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잘 보이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렇게 흰색 원단까지 해서 4개의 모양 원단이 있고요. 그리고 우산 모양의 원단, 그리고 동그란 해에 사용할 원단이 있습니다. 눈사람에 묶어줄 목근 있고요. 색깔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바느질에 사용할 색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돗바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봉사자분들이 준비하실 부분은 가위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날씨 원단 표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진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표지 원단에 사용하는 원단 한 장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색깔 초록색 조각 원단, 모양 원단, 그리고 실은 빨간색 실과 여기 초록색 실 필요합니다. 돗바늘 그리고 가위 같이 준비해 주세요.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조각 원단부터 바느질을 해 보겠습니다. 조각 원단은 여기 보시면은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어요.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잘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돗바늘로 이렇게 미리 한번 구멍을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여드리면 이렇게 구멍이 있죠. 이 구멍을 따라서 바느질을 해줄 텐데요. 구멍은 이 아래쪽 원단, 이 내지 원단에도 같은 위치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멍과 여기 조각 원단 구멍을 같이 포개해 주시면 됩니다. 포개해 주시고 실은 여기에 초록색 실을 사용할 거예요. 실은 돗바늘에 한 겹으로 통과시켜 주시고 한쪽은 길게 한쪽은 짧게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매듭은 묶지 않습니다. 시작하는 부분은 어디든 상관이 없는데요. 저는 여기 아래쪽 모서리 부분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2장의 원단을 똑같은 위치에다가 구멍이 맞게끔 포개어 줬어요. 근데 이제 시작은 이렇게 벌려서 한 장의 원단만, 초록색 원단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만 통과해 주세요. 통과해 주시고 매듭을 묶지 않았기 때문에 당기시면 그대로 다 실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실을 손가락 길이 정도만큼 남겨주시고 이 부분은 나중에 맨 마지막 실과 함께 매듭을 묶어 줄 겁니다. 다음은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여기 옆에 있는 구멍으로 앞 뒤에 있는 2장의 원단을 같이 통과해 주세요. 이렇게 같이 통과해 주시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옆으로 쭉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세요. 쭉 바느질을 해주세요. 이게 이제 홈질이라는 바느질법입니다. 쭉 바느질 해주시는데 어디까지 하냐면요. 이렇게 쭉 바느질을 하시고 여기까지 가신 다음에 끝까지 구멍이 있는 끝까지 간 다음에 그때 다시 되돌아가는 부분은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을 했어요.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 구멍에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뒤쪽에 이렇게 실이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 빈칸을 메꾸듯이 되돌아서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왔죠. 앞에서 다시 빈칸으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뒤로 연결을 바느질 해주시면은 빈칸이 메꾸듯이 연결이 돼요. 쭉 바느질을 해서 여기까지, 위까지, 마지막까지 바느질을 하고 마무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앞부분이 이제 마지막 구멍이에요. 마지막 구멍 통과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뒤쪽을 돌려봤을 때에도 한 땀의 바느질이 남았어요. 하나가 남았죠. 여기서는 두 장의 원단을 통과하지 마시고요. 손가락을 원단 사이에 넣어서 이 한 장의 원단만 이렇게 통과를 해주세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매듭을 묶으려고 남겨놓은 실과 마지막 실이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두 장의 실이 만나게 되죠. 여기서 같은 길이로 잘라주시고요. 매듭을 묶어주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실이 가운데에서 두 개가 만났어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한 번 더 세 번. 전 세 번을 묶어줄 거예요. 세 번 묶어주고 실을 두 개를 가지런히 포개서 이렇게 바깥으로 빼주세요. 이 실을 잘라주시는데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 나머지 실이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단에 바짝 붙여서 잘라주시고요. 그럼 여기 살짝 보이죠?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살짝 보이면 이렇게 벌려서 원단 사이에다가 정리를 해주시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바닥 모양 원단을 바느질을 했어요. 이 모양 바느질은 어디에도 똑같이 사용이 되냐면요. 그 나머지 원단들 여기서 보시면은 나머지 원단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눈사람에도 네 그리고 여기 날씨 여기 비가 오는 원단에도 똑같이 아래쪽에 바느질 할 수 있는 구멍이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이 모양 원단을 여기에다가 두고 같은 방법으로 지금 이 그 표지 원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표지 원단에서 이제 두 번째 바느질을 해볼 텐데요. 여기 해 부분을 바느질 해볼 거예요. 해 부분에서는 이제 그림이 입체적으로 눈이랑 반짝이는 부분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손으로 만질 수 있게끔 촉지로 학습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 테두리 원단에 실로 바느질을 해서 동그란 부분을 또 다른 느낌의 소재의 그 느낌을 아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마찬가지로 한 겹을 바늘에 통과해 주세요. 그리고 한쪽은 길게 한쪽은 짧게 바느질을 해줄 겁니다. 네, 실은 한쪽은 길게 한쪽은 짧게 그리고 어디서 시작하시든 이번에는 상관이 없어요. 매듭은 그냥 이렇게 뒤쪽에서 묶어줄 거기 때문에요. 자, 통과해서 자, 실을 조금 길게 실은 지금 충분하게 긴 길이가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홈질 위아래로 통과해서 네, 바느질 해주세요. 이렇게
모양 원단 바느질했던 바느질법과 동일해요. 근데 이제 대신에 여기서는 한 겹만, 그 두 장의 원단이 아닌 한 장의 원단에만 바느질을 해줍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바느질을 잘못했죠. 그러면 다시 빼서 네, 수정하시면 됩니다. 실을 잘라내고 사용하게 되면 실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풀어서 사용을 해주세요. 실을 끝까지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이제 여기서 다시 이 빈칸을 메꾸듯이 바느질을 해줄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실을 옆으로 가고 여기서 빈칸을 메꾸듯 뒤쪽으로 네. 그리고 다시 홈질 왔다 갔다 해주시면 뒤쪽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끝까지 바느질 해주세요. 마지막 바늘 한 땀 남았습니다. 통과해서 뒤로 빼주시면 이렇게 쭉 연결이 되었고요. 쭉 연결이 되었고 처음에 남겨진 실 매듭 묶으려고 제가 남겨놓은 실 길이 같은 길이로 잘라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 마지막 부분은 매듭을 묶어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풀리지 않게끔 매듭 묶어주시고 여기서는 실을 이렇게 2cm 정도 1cm에서 2cm 정도 나머지 실을 남겨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네, 보여지는 것처럼 조각 원단, 이렇게 모양 원단 바느질 했고요. 그리고 해 부분에 있는 얼굴 부분, 동그란 부분을 바느질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감고 만져보시면은 이 인쇄되어 있는 입체적인 느낌과 실에 바느질 되어 있는 동그란 느낌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안쪽에는 얼굴 표현이 느껴질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표지 원단은 완성되었습니다. 네, 이제 내지 원단 중에서 비가 주룩주룩 원단을 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재료는 지금 내지 원단 한 장, 그리고 모양 원단 한 장, 그리고 여기 우산 모양으로 된 원단 한 장, 그리고 실. 실은 노란색 실과 겨자색 실이 있어요. 여기서는 겨자색 실을 사용할 거고요. 초록색 실, 돗바늘, 가위 필요합니다. 네,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산 모양은 먼저 바느질 해볼게요. 우산 모양은 겨자색 실로 가지고 바느질을 하겠습니다. 실은 한 겹을 사용할 거고요. 돗바늘에 통과시켜서 한쪽은 길게 한쪽은 짧게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시작 부분은 어디서 시작하시든 상관이 없는데요. 이제 저는 여기 윗부분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바느질 할 때에 대부분 이 아래쪽 모양 원단을 할 때에는 원단 사이에 매듭을 묶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겹의 원단, 두 장의 원단을 사용하지만 두께 차이가 있어요. 한쪽은 얇고 한 장의 원단은 두꺼워요. 그래서 사이에다가 바느질을 하게 되면은 촉지로 만졌을 때 아이들이 이 매듭이 더 뚜렷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뒤쪽에서 매듭을 묶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부분에 뒤에서 앞으로 원단 두 장이 같이 통과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매듭 묶을 수 있는 실 이렇게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그러니까 손가락 길이만큼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우산 모양이 맞는지, 자, 비교해서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네, 맞으면 바느질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원단과 지금 잘못 맞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 모양이 안 맞아서 옆에 한 구멍 하나가 옆으로 갔거든요. 그런 경우는 시작할 때 맞는지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옆으로 통과했을 때, 이 모양으로 통과했을 때 구멍이 있는지 네, 이렇게 한 3땀 정도 바느질 해보시면은 모양이 이제 잡힐 거예요. 이렇게 3땀 바느질 했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구멍이 맞는지, 이쪽 구멍이 맞는지, 이제 모양 위치에 맞춰가지고 자리 잡는 게 우산이 제일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구멍의 위치가 맞지 않으면은 바늘이 통과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 위치 맞추는 거를 주의해서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서 바느질 해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위치는 맞았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바느질을 해서 여기 끝까지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느질 방법은 동일해요. 홈질 위아래로 왔다 갔다. 끝까지 이렇게 바느질을 했어요. 잘 안 보이실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느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걸 메꾸듯이 전체 선이 연결되도록 바느질을 할 거기 때문에요. 끝에서 다시 위쪽으로 그 다음 구멍으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여기서 이제 조금 크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서 빈칸으로 되돌아가듯 이렇게 빈칸으로 메꾸듯이 우리가 초록색 그 모양 원단 표지에서 바느질을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바느질 방법입니다. 되돌아서 메꾸듯이
빈칸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메꾸듯이 빈칸을, 자, 뒤를 보시면 뒤에는 이렇게 메꾸듯이 연결이 됐죠. 조금 더 바느질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메꾸듯이 쭉 바느질이 이렇게 되었죠. 뒤에서 보시면 쭉 연결이 되었어요. 바느질 안 된 부분은 중간중간 한 땀씩 비어 있죠. 이렇게 계속해서 끝까지, 여기 마지막 끝까지 바느질을 해줍니다. 마지막 이렇게 쭉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땀 바느질이 남았죠. 원단이 반짝여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한 땀의 원단이 남았어요. 그대로 그냥 통과해 주세요. 그대로 통과해 주시면 뒤쪽에서 이렇게 처음에 매듭을 묶으려고 남겨놓은 실과 마지막 실이 이렇게 마주보게 되죠. 그러면 마지막 실은 잘라주시고요. 여기서 매듭을 묶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두 번 당겨서 꽉 묶어주시고 한 번 더 풀리지 않게끔 3번 묶어줄게요. 이렇게 3번 꽉 묶어주시고 실은 잘라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실은 마찬가지로 한 1cm, 2cm 정도 남겨주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모양 원단을 바느질 해볼 텐데요. 표지 원단에 우리가 사용을 바느질 했던 이렇게 표지 원단과 동일한 모양이죠. 동일한 모양의 조각 원단입니다. 그리고 바느질 방법도 동일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거 참고하셔서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부분 기억하시는 부분은 그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바느질 아래쪽 모양 원단 바느질한 부분입니다. 만들기 방법은 표지 원단의 조각 이렇게 그 모양 원단 바느질 방법과 동일하니까 참고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완성된 모습은 이렇게 윗부분 바느질 매듭은 뒤에서 한 번에 묶었습니다. 2장 원단 사이에 묶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각 원단 이렇게 모양 원단은 아래쪽에 바느질을 했고요. 그리고 매듭은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원단과 원단 사이에 묶었습니다. 네, 이 원단의 이 그 내지의 특징은 음각, 양각의 느낌을 한 번에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입체적인 원단을 손으로 촉지 훈련을 하면서 점자 학습까지 할 수 있는 내지입니다. 이번에는 눈이 펑펑 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네지 원단 한 장, 그리고 모양 원단 한 장, 리본 색깔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실, 흰색 실, 돗바늘, 가위 준비해 주세요. 네, 이제 네지 바느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노란색 실을 가지고 눈송이를 바느질 해줄 거예요. 자, 실은 돗바늘에 한 겹으로 한쪽은 길게, 한쪽은 짧게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서 구멍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의 구멍이 있는 원단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6개. 이게 1개, 2개, 그리고 3개, 4개. 이렇게 네지에서 총 4개의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6개의 구멍이 있는 6개의 구멍이 있는 부분을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네,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윗부분에 하나, 그리고 오른쪽 또 하나, 중간 아래쪽에 하나, 그리고 왼쪽에 하나, 이렇게 바느질이 될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연하게 이 눈사람의 이 노란색 연하게 이렇게 바느질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바느질 하라고.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제가 실로 바느질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설명서에서 사진으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서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자, 우선 윗부분 여기서 바느질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실을 뒤에서 앞으로 빼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을 매듭을 묶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매듭 묶을 수 있게끔 조금 남겨주세요. 실은.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길게 있는 쪽에다가 이렇게 맞은편에 길게 한 땀 바느질 해주세요. 아래쪽으로. 그럼 이제 양쪽으로 옆에 2개의 점이 있죠? 그러면 어떤 점에 하시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안쪽을 통과해주고, 그 다음에 맞은편 반대쪽에 있는 구멍에다가 통과시켜주세요. 통과시켰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빼주시고, 또 맞은편 반대쪽에 있는 구멍으로 통과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별 모양으로 바느질이 되었어요. 자, 뒤돌아서 처음에 남겨놨던 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실이 하나가 이렇게 바짝 당기지 않았기 때문에 남겨졌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실을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쫙 당겨서 앞쪽도 정리를 해주시고요. 뒤쪽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을 묶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묶고 다시 또 2번. 저는 풀리지 말라고 3번. 저는 실을 연결해서 이렇게 길게 연결한 상태에서 묶었는데 좀 힘드시면 잘라놓고 바느질 잘라놓고 매듭을 묶어주셔도 됩니다. 자, 이 2개의 실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cm나 2cm 정도만 나머지 실을 남기고 잘라주세요. 저는 한 1.5cm 정도 남기는 것 같아요. 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여기 아까 설명드렸던 총 4개의 별을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이 부분 바느질을 했죠.
여기 오른쪽, 그리고 중앙 아래쪽, 그리고 왼쪽. 여기도 처음에 했던 네, 이 바느질로 똑같이 바느질 해주세요. 네, 눈송이는 이렇게 4개의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을 했습니다. 다음은 눈사람 목에 목끈을 묶어줄게요. 자, 여기 보시면 돗바늘이 필요하고요. 여기 리본이 필요합니다. 눈사람에서 보시면은 여기 옆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조금 당겨서 설명드릴게요. 네, 이렇게 잘라진 부분이 있죠. 길게 이 부분으로 리본을 통과해 줄 텐데요. 자, 이렇게 리본 끈을 이렇게 바닥에다가 놓고요. 자, 이렇게 살짝 돗바늘을 이용해서 꾹 눌러주시면은 이게 리본이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돌려서 손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빼주시면 되고요. 리본이 이렇게 조금 남았죠. 그러면은 다시 뒤돌려서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에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꾹 눌러주시면은 속으로 쏙 들어가요. 그러면 앞에서 당겨주시고 뒷부분은 평평하게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매듭을 묶어주세요. 여기서 리본을 묶어줄 텐데요. 자, 이렇게 한번 묶어주시고 이 부분은 묶어준 다음에 자, 리본 묶는 방법 잘 모르실 경우 자, 묶어준 다음에 위에 있는 실, 아래에 있는 실 이렇게 표시가 나요. 실을 위아래로 이렇게 두시고요. 아래에 있는 실을 먼저 살짝 감으세요. 이렇게 감아서 잡아주시고 위에 있는 실을 돌려서 속으로 넣어서 빼주시면 됩니다. 이때에 위에 있는 실이 조금 더 길어야 돼요. 자, 이렇게 묶어졌죠? 그러면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위아래 실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돌린 부분만큼 아래쪽이 조금 더 길게 남은 거거든요. 쭉 바짝 꽉 풀리지 않게끔 꽉 바짝 묶어주시고 실 길이는 비슷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듭을 묶어서 바짝 잘라주시면은 리본 묶기가 네, 끝났어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언덕을 바느질 해줄 텐데요. 이 바느질을 하기 전에 위치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위치는 이렇게 볼록한 부분을 여기 왼쪽으로 가게 되면 나무가 숨겨지게 돼요. 네, 이렇게 돌려서 볼록한 부분이 눈사람 쪽으로 오게 되면은 나무 부분은 이렇게 잘 보이게 되고요. 눈에 덮인 입체적인 느낌으로 해서 언덕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 모양으로 바느질을 해줄 텐데 마찬가지로 그 표지에 있는 바느질 표지에서 우리가 이 조각 모양 원단 바느질 했잖아요.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차이는 실은 흰색 실 사용할 거고요. 이 모양만 다르다 뿐이지 구멍 위치나 바느질 방법은 동일합니다. 제가 설명 없이 그냥 쭉 바느질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눈이 펑펑 내지 원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해가 쨍쨍 내지 원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림 입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그림 원단 한 장, 그리고 모양 원단 한 장, 해를 표현할 동그란 빨간색 원단, 그리고 색실, 하늘색 실과 주황색, 오렌지색 실, 돗바늘, 가위가 필요합니다. 네,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해부터 바느질을 해볼게요. 해하고 실은 오렌지색 실이 필요합니다. 실은 한 겹을 통과해서 한쪽은 길게 한쪽은 짧게 매듭은 묶지 않습니다. 원단을 여기다가 위치를 해 주시고요. 구멍과 위에 있는 동그란 원단과 바닥에 있는 네지 원단의 구멍을 맞춰서 이렇게 위치해 주시고요. 이번에 지금 그 해 부분의 원단은 기존에 처음에 표지에 있던 해하고는 이렇게 반짝이는 모양이 약간 위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촉지로 조금 거리감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 구멍에 맞춰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바느질 방법은 동일해요. 우산 바느질과 동일합니다. 앞에 있는 원단이 얇기 때문에 두 장의 원단이 두께차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한 번에 매듭을 묶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어느 쪽에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동그란 원단은 구멍이 모두 균일하게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첫 번째 구멍이 맞으면 쭉 바느질 하시면 돼요. 우산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위치를 잡는데 신경을 쓰셔야 되지만 동그란 원단은 첫 번째 구멍과 여기 뒤쪽에 구멍이 맞기만 하면은 쭉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하실 때 뒤에서 앞으로 바느질을 해주시는데요. 매듭을 묶을 나머지 실 한 손가락 길이 정도 남겨주시고 바느질 해주세요. 혼질, 기존에 지금까지 했던 바느질과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을 합니다. 이렇게 실이 우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시면서 바느질 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왔으면은 다시 그냥 진행 방향으로 자, 이렇게 실을 바늘을 통과했죠. 그러면 한쪽은 바늘 땀이 있고 빈 곳이 있잖아요. 빈 곳으로 메꾸듯이 다시 되돌아서 바느질을 해줍니다. 끝까지 바느질 해주세요. 마지막 보이시죠? 마지막 한 땀 남았어요. 그럼 마지막 한 땀 뒤로 통과해서 바늘 빼주시고요. 자, 뒤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처음에 매듭 묶으려고 실 남겨놓은 부분 마주 보게 되죠. 여기도 마지막 실도 처음에 남겨놓은 실과 같은 길이로 잘라주시고요. 여기서 매듭을 묶어주세요. 튼튼하게 한번, 두 번, 세 번 묶어주시고 길이는 1cm, 2cm, 저는 한 1.5cm 정도 남기고 잘라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해 모양 바느질이 쭉 다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거랑 아래쪽에 이제
그 모양 원단 바느질을 해주실 텐데요. 마찬가지예요. 표지 원단의 바느질과 동일해요. 지금까지 쭉 모양 원단 바느질은 같은 방법으로 바느질을 했습니다. 모양이 약간 다르다 뿐이지 윗부분의 모양이 다르다 뿐이고요. 바느질을 하는 구멍의 개수나 위치도 동일하고요. 방법도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설명 없이 바느질을 해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앞부분으로 영상을 돌려서 표지 부분에 만들기 여기 모양 원단 바느질 하는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하늘색 실로 바느질 하겠습니다. 표지 모양 원단 만드는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아래쪽에 해가 쨍쨍 원단의 모양 원단을 바느질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가 쨍쨍 원단의 내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된 내지들을 한 권의 책으로 제본을 하는 책묶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는 완성된 내지 3장 그리고 표지 1장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죽끈, 돗바늘, 가위가 필요합니다. 네, 만들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요. 자, 처음에 고양이 원단 비가 주룩주룩 원단을 바닥에다가 깔아주시고요. 그리고 해가 쨍쨍 원단을 위에다가 올려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눈사람이 있는 눈이 펑펑 원단 그리고 표지 원단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요. 내지들이 이렇게 뚫려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달라지면은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부분 눈사람 부분과 순서를 바꿔버리면 이렇게 뒤쪽에 있는 인쇄된 부분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 쨍쨍 눈사람 이 순서 눈이 펑펑 해가 쨍쨍 비가 주룩주룩 이 순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씨 원단에 이제 표지 원단 앞에다가 올려주시고요. 가죽끈에 마찬가지로 돗바늘에다가 끼워주시고 구멍에 위에서 아래쪽으로 통과시켜 주세요. 통과시켜 주시고 다 빼지 마시고 매듭 묶을 부분 남겨주시고요. 다시 뒤에서 앞으로 통과시켜서 돗바늘은 빼주세요. 자, 바짝 당겨서 뒤쪽이 팽팽하게 해주시고 매듭을 묶어줍니다. 당겨서 한 번, 두 번. 여기서는 리본으로 묶지 마시고요. 그냥 튼튼하게 바짝 당겨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방법으로 매듭을 묶어주세요. 바짝 2번. 여기서는 바짝 2번만 묶어주셔도 충분히 튼튼하니까 바짝 2번 묶어주시고 나머지 실은 2cm 정도 되게 끈을 잘라주세요. 네, 그러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내주실 때에는 처음에 받으신 포장 봉투에다가 담아서 오물이 묻지 않게끔 포장해서 보내주시고요. 여기 사용하신 돗바늘은 만약에 본인이 봉사자분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같이 넣어서
보내주시면은 재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